안녕하세요, 소몽입니다. 2020년 4월 30일 기준으로 애플이 실적 발표를 하면서 또다시 배당금 증가를 발표했습니다. 배당금 6.5%를 증가시켰는데요. 여기 제가 평소와 다름없이 라고 쓴 이유가 있죠. 제목처럼 2012년 이후로 애플은 단 한 해도 빠짐없이 배당금을 매년 늘려왔습니다. 이 표는 애플의 한 주당 배당금 내역을 정리한 자료인데요. 특히 애플 같은 경우는 매년 5월마다 배당금을 늘린 걸 알 수 있는데요. 2012년에 배당금을 지급하기 시작해서 13년 5월에 배당금을 늘렸고 14년 5월, 15년 5월, 16년 5월, 17년 5월 쭉쭉쭉 매년 빠짐없이 늘렸다가 이번에도 실적 발표 때 어김없이 평소와 똑같이 배당금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2013년에 한 주 사면 받을 수 있었던 배당금이 0.43달러였는데 이제는 거의 2배 가까이 들어서 한 주당 배당금이 0.82달러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직전 배당금 대비해서는 약 6.5% 늘어난 걸 알 수 있죠. 8년 연속으로 배당금을 성장한 레코드가 생기게 되고요. 주요 배당 성장 ETF들에도 아마 이제 포함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최근 5년 동안 연평균 약 8% 배당금을 늘려왔는데 이게 얼마나 좋은 포인트냐면 저같이 평범한 직장인의 경우 매년 연봉이 8%씩 한 차례도 빠짐없이 꾸준히 오른다는 게 결코 쉽지 않다는 거를 일반적인 직장인 분이라면 공감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걸 애플은 단 한 해도 거르지 않고 2012년 이후로 계속해서 해왔고 게다가 이 영상이 5월 1일날 올라가는데 나도 애플 한 주만 그냥 기념 삼아서 사놓을까 하시는 분들은 기분 좋게도 5월 8일 전에만 애플을 사놓으면 일주일 정도 안에 바로 배당을 받는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미국 현지 기준이고 한국에서 받으시는 분들은 플러스 1, 2일 정도는 걸릴 수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당연히 이렇게 배당금을 늘릴 수 있는 배경에는 실적, 그러니까 돈 버는데 이상이 없었기 때문이겠죠. 이번에 매장을 폐쇄했음에도 불구하고 애플의 매출은 증가했다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요. 간단히만 살펴보면 애플 판매의 절반은 여전히 아이폰이지만 7%가 떨어진 걸 알 수 있죠. 반면에 이 감소분을 채워준 게 바로 서비스 분야와 웨어러블 분야죠. 컨텐츠나 각종 어플리케이션 등이 포함된 서비스 부문이 무려 2자리 성장을 했고 애플워치, 에어팟 같은 웨어러블 기기가 포함된 사업 분야 역시 23% 성장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애플의 주요 먹거리였던 아이폰의 매출이 감소함에도 애플의 총 매출이 오를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이 서비스 부문의 공이 컸고 게다가 이번 실적 발표 때 이 서비스 부문은 최고 매출 기록을 갱신하게 됩니다. 실적 발표 때도 애플의 CEO인 팀 쿡이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상당히 당혹스러웠지만 애플의 성장이 자랑스럽고 특히 최고 기록을 갱신한 서비스와 웨어러블 부문이 큰 공을 세워줬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죠. 실적 발표 때는 저렇게 멋있게 말했지만 막상 속마음은 많이 떨렸던 모양이에요. CNBC와의 인터뷰에서 팀 쿡이 어떻게 말했냐면 매우 특이한 한 분기였다. 나는 이런 분기를 겪어본 적도 없고 다시는 이런 일을 겪고 싶지 않다. 어떻게 보면 애플 역시 아이폰뿐만 아니라 이쪽 서비스나 웨어러블 같은 컨텐츠나 소프트웨어 쪽으로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해놓은 덕분에 이번 실적 역시 방어를 잘하고 오히려 성장을 계속할 수 있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애플처럼 배당이 꾸준히 늘어나는 기업들을 머리 아프게 타이밍 재면서 샀다 팔지 않아도 그냥 들고 있기만 해도 벌어지는 즐거운 일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아래 보시는 건 애플의 5년 주가 차트인데요. 여기 소몽이라는 친구가 2015년 5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딱 5년 전에 애플 한 주를 샀다면 그때도 여전히 애플의 배당률은 1.65%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애플의 주가는 125불이었고 그때 한 주당 받을 수 있는 배당금은 한 번에 0.52달러였고 그걸 4번 주니까 2.08달러가 됩니다. 이 1년치 배당금을 주가로 나눠주면 1.65%가 되겠죠. 그렇게 저는 그냥 애플이 있는지도 모르고 묻어놨다고 가정해보면 5년이 지난 지금 이 애플은 어떻게 돼 있을까요? 네, 이미 결과는 알고 계시겠지만 딱 5년 전에 0.52불이었던 배당금이 0.82불로 늘어나서 총 배당금은 3.28달러가 되었고요. 5년 전에 사놨던 125불 가격으로 나눠주면 5년 전에 애플 한 주를 사놨을 뿐인데 애플한테서 받는 이자 같은 배당률은 약 2.6%가 되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5년 뒤 또 10년 뒤는 이 배당률은 점점점 높아질 가능성이 아주 높겠죠.
물론 여기서 애플 같은 좋은 배당 성장주를 장기 보유했을 때 시세 차익, 그러니까 주가 상승분에 대한 차익을 가져갈 수 있고 거기에 배당금 늘어난 것까지도 덤으로 가져갈 수 있겠죠. 자, 근데 여기까지만 말하면 이런 질문을 하는 분이 계세요. 배당 무리해서 주는 기업도 있고 배당 빚내서 주는 기업도 있던데 애플도 그런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 있어요. 맞습니다. 이 배당금을 꾸준히 늘려온 기업이 과연 배당금을 일시적으로 빚내서 주는 건 아닌지, 혹시 무리해서 주는 건 아닌지, 돈도 잘 못 버는데 그냥 주가를 지키기 위해서 억지로 배당금을 주는지, 그런 것들을 주의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잠깐 애플의 배당 안전도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여기 심화라고 써놨지만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번 돈 중에 배당금을 얼마나 주니만 체크해주면 되는 거예요. 애플의 한 주당 배당금은 0.82달러이고 이걸 1년 동안 4번 주니까 총 1년치 배당금은 3.28달러고요. 회사가 벌어들이는 1년치 이익인 12.22달러로 나눠주면 이렇게 26.83%가 나옵니다. 즉 애플이 버는 돈이 100이라면 그 중에 27만큼 배당금으로 준다는 뜻입니다. 27이면 정말 양호하고 여유가 넘치는 수준인데, 자, 너무 어려우신 분들은 이거 패스해도 되는데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애플은 배당을 지금 2배 이상 늘려도 안전할 정도로 현금 흐름이 빵빵한 상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게다가 애플이 벌어온 돈만 가지고도 무리가 없는데 애플이 이미 벌어들여서 쌓아놓은 소위 현금성 자산만 해도 엄청난 규모를 자랑하는데요. 이번 실적 발표 때 밝힌 바에 따르면 애플이 지금 현금성 자산으로 들고 있는 것만 약 1928억 달러, 그러니까 원화로 약 200조 이상이죠. 단순하게 계산해 봤을 때 현금성 자산을 모두 동원한다면 거의 디즈니와 넷플릭스 하나씩을 인수할 수 있고 엔비디아나 테슬라, 나이키 이런 기업들도 단순하게 계산해 봤을 때는 인수를 할 정도의 막대한 현금 흐름을 가지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애플이 컨텐츠 확보를 위해서 디즈니나 넷플릭스 인수해야 한다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게 된 거죠. 거기다 더해서 여러분, 애플의 주식이 계속해서 희귀해지고 있는 거 알고 계신가요? 참고로 2013년에 애플의 주식 수는 약 66억 개였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한 주를 산다면 66억 중에 한 주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주식 수가 계속해서 줄어들어서 2020년 현재는 약 44억 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주를 산다면 44억 주 중에서 한 주를 갖게 되니까 제가 애플을 가지는 몫이 조금 더 커진 걸 알 수 있죠. 왜 그러냐면 미국의 우량주 대부분은 다사주 매입이라는 걸 하는데 이게 바로 자기 주식을 회사가 사들인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일반인들이 살 수 있는 유통되는 주식의 수가 감소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애플의 주식은 점점 더 희귀해지고 희소해지고 있다고 봐도 틀린 말이 아닌 거죠. 실제로 2018년에는 애플이 워낙 큰 규모로 자사주, 그러니까 자기 회사 주식을 사들여서 기사로도 이렇게 나기까지 했습니다. 우리나라 1년 예산의 약 4분의 1 규모 역대급 자사주 매입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렇게 기사가 나왔죠. 제가 이 애플의 주식수가 계속해서 줄어들 때마다 생각나는 사람이 바로 이 워렌 버핏인데요. 워렌 버핏이 애플의 대주주 중 한 사람이고 정확히는 워렌 버핏의 회사인 버크셔 해서웨이가 애플의 대주주죠. 44억 주 중에서 버크셔 해서웨이가 보유 중인 주식수가 약 2.4억 주입니다. 그래서 워렌 버핏은 애플의 지분을 무려 5.6%나 들고 있는 거죠. 2.4억 주라 진짜 부럽지 않나요? 팀 쿡이 열심히 일하면 그 뒤에서 지켜보면서 돈 벌고 웃는 건 결국 대주주인 워런 버핏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저도 애플 주식을 1000주, 만주 이렇게만 가지고 있으면 정말 소원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결론을 내면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하나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바로 관점의 전환인데요. 우리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주식이 떨어지면 기분이 안 좋고 오를 때 좋았다가 떨어지면 안 좋고 오를 때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좋았다가를 반복하잖아요. 이걸 다른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떨어지면 기분이 좋고 오르면 뭔가 아쉽게 바뀌게 될 겁니다. 방금 봤던 똑같은 차트에 이렇게 배당률 마디선이라는 걸 그어버리면 조금 관점이 달라지실 텐데요. 애플의 주식이 거의 전고점을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애플을 사면 고작 받을 수 있는 배당률이 1.2%밖에 되질 않습니다. 애플 주식을 269달러에 사면 1.5%를 받을 수 있고 202달러, 그러니까 더 떨어져서 여기까지 오면 2%를 애플을 들고 있는 것만으로도 예적금 마냥 2% 배당률을 확보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거의 불가능한 일일 것 같은데 애플이 이렇게 떨어져서 135불까지 왔다. 그러면 이 초특급 우량주인 애플의 주식을 사놓으면서도 3%의 배당률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거의 제로 금리를 향해 가는 상황에서, 즉 은행에 돈을 맡겨도 이자를 거의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이런 초우량 안전주를
2%, 3%의 이자, 그러니까 배당률을 받을 수 있다면 수많은 자금들이 앞다퉈서 들어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는 2%는커녕 1.5% 선까지도 잘 안 오는 게 현실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오히려 반대로 주가가 조금이라도 떨어져서 싸게 모을 수 있으면 기분이 좋고, 오르면 조금 더 사야 되는데, 월급 가지고 더 모아야 되는데 하면서 아쉽고, 조정이 온다면 아싸 이번 월급 들어오는 걸로, 아니면 뭐 목돈 있는 걸로 더 사야지 하면서 웃을 수 있고, 완전히 반대의 관점으로 주식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오히려 떨어지면 즐거운 현상이 진짜로 발생하게 됩니다. 조금이라도 더 떨어져서 더 싸게 더 많이 모아서 가지고 싶다, 이런 느낌이 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생각을 마지막으로 정리해보자면, 오히려 주가가 오르면 아쉬운 주식이 자기한테 진짜 좋은 주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오르면 더 모아야 되는데 라면서 막 아쉬워야 돼요. 그런 주식이 어딨어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을 텐데, 정말 그 답은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유명한 전문가, 쪽집게처럼 맞추는 전문가가 좋다고 하는 주식이든, 이거 사면 2배 수익, 3배 수익 난다고 해도 결국은 자기가 잘 아는 주식이 아니면 오래 들고 갈 수가 없게 됩니다. 남이 좋다고 하는 주식은 10%, 20%만 올라도 그냥 팔고 싶은 욕구로 가득하게 되는데, 자기가 잘 아는 주식은 오히려 올라도 좋지만 떨어지면 아싸 이번에 더 모을 수 있겠다, 이거 어차피 뭐 한두 달 가지고 있을 것도 아니고 길게 모으려고 했는데 라는 생각과 함께 기분 좋게 더 모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답은 아이러니하게도 제일 좋은 주식은 자기가 잘 아는 주식이다, 이렇게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모두에게 좋은 주식이 없기 때문에 남의 말 듣고 투자하면 결국은 생각보다 좋은 성과를 내기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첫째, 배당은 결국 실적과 연동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많은 실적 발표들이 나올 때 이걸 다 볼 수 없으므로, 아이러니하게도 배당 발표만 잘 챙겨봐도 돈 잘 버는가를 오히려 쉽게 판단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머리가 아프다면 배당을 꾸준히 늘리는 주식들에 관심을 가져봐도 괜찮은데, 어차피 돈 못 벌면 배당도 못 주기 때문이다. 근데 이런 신호를 배당이 먼저 알려준다. 기업이 돈을 못 벌게 되면 가장 먼저 중단하는 게 배당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르면 뭔가 아쉽고, 진짜 더 모았어야 되는데 라면서 아쉽고, 떨어지면 물론 떨어져도 좀 찝찝할 수는 있는데 그래도 아싸 더 모아야지, 그래 이번 기회에 평단가 확 낮춰놔야지, 평균 단가 확 낮춰놔야지 할 수 있는 그 주식이 자기한테 맞는 주식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애플처럼 꾸준히 배당금을 늘리는 초우량 주식들을 미리미리 잘 살펴봐 놨다가 좋은 기회가 왔을 때 지분을 꾸준히 늘려간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만나요. 안녕.